네, 정치하는 언니들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님, 박수빈 민주당 서울시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스카프가 오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예. 자세히 보면 여기 한글이 좀 이렇게 박혀 있네요. 제가 한글날도 하고 오겠습니다. 네, 3.1절 맞아서. 예, 3.1절에 맞아서 우리 국가와 독립을 쪽빛. 생각하면서 예. 그리고 이제 지선이 100일도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 파란 물결을 다시 한번 살리자는 의미도 담아 있습니다. 네. 반성이 되네요, 갑자기. 시커먼 거 입고 와가지고. 네. 근데 사실 오늘 이슈 첫 번째로 다룰 게, 너무 좀 무거운 주제라서. 그쵸. 예, 요거 잘 준비해 오셨죠? 이거 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이거는. 예, 이제 어제 트럼프 이제 미국에서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같이 이란을 갑자기 공습을 했고요. 이게 이제 핵 관련한 이란의 협상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었고, 사실 저는 4차도 갈 것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시점에서 일단 공습작전을 단행을 했고요. 어제 저희가 끝장뉴스 진행할 때만 해도 하메네이는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그 공습 시점에 그 테헤란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고, 바로 이제 사망을 한 것으로 트럼프가 발표를 했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사망 발표를 했고, 처음에 이란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부인을 하다가 몇 시간 후에 공영방송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수뇌부가 사망을 한 상태예요. 그럼 어찌 보면 트럼프와 이스라엘이 원했던 가장 큰 작전의 목표는 이룬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전쟁이 좀 길게 갈까? 이 다음 목표는 무엇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메네이 암살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 의미를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란에서의 최고 지도자 보통 라흐바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란에서는 사실은 특이하게도 민주정이긴 하지만 대통령보다 더 상위에 이 최고 지도자가 있어서 대통령의 그런 탄핵권이나 인준권이나 여러 가지의 권한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 37년간의 철권 통치를 한 이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란의 지금의 그런 독재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인 것이죠. 대표적으로 하메네이는 반미주의자, 반이스라엘주의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상당히 이게 외교적으로도 큰 그런 경계의 그런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었는데요. 상당히 그동안도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언론의 자유를 탄압해서 막 고문을 시키고요. 내부에서 그동안의 경제적 여러 가지 시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탄압하고 이러면서 세계 최악의 독재자로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선정될 정도로 완전히 유명한 분이었죠. 그런데 이 분이 사실은 결국에는 철권 통제를 하면서 그동안의 경제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이란의 시위대가 계속해서 분란이 있었고 작년과 금년만 하더라도 이 시위 규모가 확산될 것 같으니까 라흐바라는 이 하메네이를 지지하는 혁명 수비대가 계속해서 시민들을 탄압하고 학살하던 그런 와중이었습니다. 트럼프가 계속해서 지금 이 핵무기에 관한 협상을 제네바에서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과 이틀 전만 해도 27일에도 협상을 통해서 사실은 불만을 드러내긴 했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것, 즉 이란의 그런 농축된 우라늄의 비축분, 이걸 아예 포기해라, 이런 주장을 미국은 원했던 것인데 실제로 이런 협상들이 잘 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게 미국 측의 주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추가적인 대화를 할 거라고 트럼프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자기 토요일 날 지도자를 사망시켰다. 그건 아주 뭔가 군사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어느 타이밍에 정밀 타격을 하기 위해서 그 시간대와 그 장소에 타이밍을 잡은 거라고 예측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실제로 트럼프가 한 3주 전에 이미 공습을 어느 정도 예고를 하고 있었어요. 지난 1월 28일 소셜미디어에 뭐라고 했냐면 대규모 미국 해군 전단이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처럼 그랬듯이 우리는 준비도 돼 있고 의지도 있다. 신속한 사명을 위해서 무력도 동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신속하게 협상장에 나오기 바란다라고 엄포를 줄 알았는데. 네, 엄포를 놓은 적이 있는데 네. 실제로 트럼프는 작년 6월에도 이미 맞아요. 이란의 3대 핵시설을 폭파시킨 적이 있죠. 이때도 즉시 협상에 임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다음번 공격은 훨씬 강력하고 미국이 작전 수행하기도 훨씬 쉬워질 것, 이렇게 예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25년 6월 공습 이후에 이란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그 이후로 어쨌든 수뇌부도 그때 당시에도 타격을 입었고
또 지난해 연말에도 지지난해죠. 재작년 연말에도 대통령을 비롯한 수뇌부가 또 그 헬기 사고로 뭐 이렇게 사망하고 하는 일들이 있으면서 어느 정도 정권이 약화된 데다가 최근에 인근 중동의 동맹국들도 힘을 잃은 상태라는 전문가들 분석이 있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오래된 이제 핵 제재, 경제 제재 때문에 그 경제가 너무 악화돼서 반정부 시위도 굉장히 네.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 신현영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강경한 유혈 탄압을 벌이면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까지 강하게 탄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부적으로 지도력을 어느 정도 상실했다고 외부에서는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이 있다는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에 그러면 정권 붕괴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 이번에 타격을 통해서 예. 어떻게 보면은 크게 이란을 흔들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시점이 됐다. 그리고 협상은 굉장히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협상 내용이 좀 이렇게 이란을 이제 어떤 평가를 제외하고 이란이 단독적인 주권국가라는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들을 많이 내놨거든요. 이를테면은 뭐 우라늄을 이미 농축을 했는데 그거를 제로로 만들어라. 반출해라. 그리고 이미 만든 300kg은 우리한테 내놔라.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란이 주권 국가인데 우리 투자로 만든 거를 반출을 해라.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공습을 예고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일도 양단으로 좀 양날에 뭐 아이스크림 들고 흔들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슈하고는 좀 이제 더 나아간 이야기이긴 한데 이 트럼프의 계속된 다른 나라에 대한 정권 개입, 베네수엘라 지금 마두로 대통령 말씀하셨잖아요. 이번에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그냥 폭격을 통해서 그냥 사살한 건데 없애버린 건데 그리고서는 정권 교체해라. 아예 대놓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냥 계속 가도 되는 건지 국제법에 이거 다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이런 행태에 대해서 안보리가 열렸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제 정세에서도 사실은 미국 편을 들 수도 있고 이란 편을 들 수도 있는데 네. 실제로 유엔에서는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당연히 중재하고 협상을 해야 되지만 이번에도 또한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 타격에 대해서 필요했다라는 거에 대한 명분을 주장을 했고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이란 주권이 존중되어야 된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중동에 있어서의 이슈가 있을 때는 유럽 그리고 미국 그리고 아시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긴 하고요. 특히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그 마두로 대통령 그렇게 했을 때도 실제로 지지율이 4%가 올라갔대요. 그렇기 때문에 대내적으로 정치적으로 뭔가 보수의 위기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지선 앞두고서는 여론이 좋지 않잖아요. 예. 관세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냈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는 국민들에게 대외적으로 내가 이렇게 리더십이 있고 국제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성공하고 있는 지도자라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하나의 또 전략적인 문제, 본인의 정치적인 그런 대안이 될 수도 있고 특히나 멕시코도 지금 마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강하게 미국이 압박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베네수엘라 이렇게 했죠. 그리고 지금 이란도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나라들이 다 중국이랑 친한 국가들이에요. 그리고 서로 교류하고 경제적으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계 패권을 봤을 때 미국과 중국에서의 그 양대국에 있어서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여러 가지 정치적 그리고 예. 국제 평화적인 명분을 내세운 이런 행동들이 트럼프 시대에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예. 트럼프가 좀 몰려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대내외적으로 몰려 있죠. 왜냐하면은 24년에 트럼프가 분명히 출마할 때는 새로운 전쟁은 하지 않겠다. 뭐 평화 대통령이 전쟁 되겠다. 다 끝나겠다고 했잖아요. 네, 끝내겠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거의 어게인 일기 트럼프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몰리면 익숙한 방식으로 되돌아간다고 하는데 트럼프가 지금 딱 그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말씀대로 지금 트럼프가 힘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비단 중동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지금 관세 그 판결이 무효화된 이후로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정부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도 협상의 문을 열어야 되는 상황이고 내부적으로도 인기가 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간 선거가 11월인데 이때 세 판을 못 짜면 이렇게 중간 선거에서 지면 트럼프가 실제로는 탄핵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트리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탄핵 안이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레임덕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좀 하여튼 여러모로 지금 트럼프가 근데 이거 장기화되는 걸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들도 나와요. 왜냐면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소위 마스가 세력들은 국제적으로 미국이 뭐 국제 경찰, 세계 경찰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입장과 반대로 국내의 자국 부국강병을 원하는 그런 지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전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반감이 있어서 이 부분을 트럼프가 어떻게 조율하려고 할지가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란 공습은 한 3가지 정도의 목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란의 정권 교체도 있고 본인의 대내외적인 위기를 좀 무마하려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그 목적 중에서 이란의 정권 교체가 정말로 그러면 이번에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모르죠. 사실 대안으로서의 지금 그 이란 혁명 그 지도자부에서 누구를 추대해서 대행할지에 대해서 아마 논의가 돼야 될 텐데 당분간은 지금 이렇게 보복 타격에 대한 또 진행이 전쟁이 더 커질 확산이 분명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두바이, 카타르, 도하 여러 도시들이 계속해서 미군 기지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보복 타격이 있고 그러면 미국이 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정밀 타격하면서 지금 이란의 지도자들이 사망했다라는 일부의 보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핵심 축근까지의 그런 사망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 트럼프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란의 정권을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가져가십시오라고 얘기한 것처럼 네. 이란의 시위대가 정말 이번에 다시 정권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이란의 그런 강경파들이 이 정권에 있어서는 그 나라의 구조를 다시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이 신정 통치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신에 의해서 통치가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의 권력에 대해서는 계속 후계자가 나와야 된다는 그런 명분을 갖고 있다면 또 다른 강력한 독재자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가능한 부분이죠. 최근에 이란에서 시위가 벌어질 때도 이제 수만 명이 지금 사망한 걸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이 철권 통치를 통해서 그게 가능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 시위를 하는 그 세력들 가운데 뭔가 앞에서 되게 선두할 뭔가 그런 수장이 없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런 시민을 대표할 만한 뭐 인물이 부족하다,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할 때 사실 시민이 이제 권력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거의 이제 비슷한 사례로 뭐 아주 적절하진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사망했을 네.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이제 우리는 그나마 구심점이 그래도 민주 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국민적 혼란 그리고 내부적인 뭐 수습을 핑계로 이제 군부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뭔가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런 것처럼 이 구심점이 정확하게 있고 대안적 정치 세력이 있지 않으면 아무래도 기존의 세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고 아무리 수뇌부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그 밑에 사람들이 또 있고 아직까지 지금 알려진 바로는 측근이라고 말해지는 2명의 또 핵심적인 인사들이 메인으로 이 문제들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40일 동안의 추모 기간을 이용해서 이 내부 수습을 핑계로 더 강한 통치와 또 더 강한 그립을 가져갈 수도 있다. 그래서 신정체제가 무너지지 않은 상태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유사하게 지금 수습 과정에 들어갔거든요. 바로 사망했다고 밝히지 않고 하루 동안, 몇 시간 동안의 시간에 지체를 뒀는데 이때 아마 누가 대행을 할 건지 또 어떤 타격을 할 건지 이런 지도부 간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새로운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한 또 회의도 이미 결성을 했다고 발표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강경한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것들은 이걸 전복할 만큼의 그 반정부 시위대가 조직화되어 있는가 또 내지는 또 군부나 이런 것들에 반격할 정도의 군사력이 있는가 이 부분이 없으면 아마 혁명은 거의 가능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실 의원님이 확전 내지는 이제 장기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양측 뭐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전부 다 원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사실 끝낼 수 있는 또 명분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정권 교체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당분간은 그 전쟁 체제가 커질 가능성이 있죠. 민간인들의 지금 피해가 높아지고 있고 이란의 초동
초등학교가 폭파되면서 사실은 지금 피해자가 뭐 48명이 나왔다라는 더 이야기가 있기 많이도 때문에 얘기합니다, 지금. 그 현장에서는 상당히 격분한 상황에서 그 이란 시위대와 실제로 그 권력을 수비하고 있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라고 IRGC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강경한 성명을 내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의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우리가 대응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이스라엘도 이런 상황에서는 또 좌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있고 우리는 충분한 군사력과 그리고 장비가 있다라는 게 트럼프의 자신감이기 때문에 지금 사태가 일주일 내에 그칠지 아니면은 계속 더 보복 정쟁으로 연결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좀 전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제 그럼 대행 체제를 누가 할 것이냐 결국에는 헌법에 의해서 지금 현직 대통령과 사법부 수장 그리고 이슬람법 전문가 1명, 3명이 이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대행 체제에서 누가 임무와 권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3명이 우선은 대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누가 이제 이 다음에 대행으로서의 실권을 가질 것이냐 이거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사망한 하메네이의 정말 그 측근이라고 하는 수석 이 부통령 모흐베르 전 수석 부통령이거든요. 이분이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지금 이란의 이런 강력한 강경파의 이런 정권들이 갑자기 쉽게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이양되기에는 정말 우리나라 같은 민주주의 정신을 갖고 있는 시민들의 그런 정신들이 이번에 성과를 내지 않는다 그러면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36년간의 37년간의 철권 철권 통치를 하지 통치였으니까.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국민들의 어떻게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안보리와 평화 유지군과의 협력을 하면서 스스로의 그런 민주주의를 만들어 갈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그러면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이 저렇게 바로 이제 이렇게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 항복 수수도로 넘어가기는 좀 힘들겠네요. 그 비핵화도 사실은 뭐 명분이 없을 것 같고 이들에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항복을 하려면 뭔가 명분을 가지고 항복을 해야 또 시민들한테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항복의 여지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미국도 장기전을 피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보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SNS로만 등장을 하고 본인이 전면에 나와서 자국 내 비판이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더 강한 어떤 액션을 취해서 항복을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수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일종의 그 공습을 하고 전쟁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네. 전쟁은 소위 게이머라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하면 난 저렇게 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그림의 그 군사력을 가늠을 해본 다음에 그 시뮬레이션을 쭉 돌리고 나서의 결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항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초반에 미국이 이렇게 강하게 나온 것도 시뮬레이션상 우리가 압도적 우위에 있기 때문에 전면전도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강한 어떤 그 공습을 하지 않을까. 지금 이틀 연속으로 미국이 공습을 진행하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사실은 이 지도자를 이렇게 정밀 타격할 수 있다는 얘기는 대행하는 사람들도 정밀 타격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트럼프가 어디까지 예정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만큼을 감수할지에 대한 얘기는 분명히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저번 마두로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미국의 희생 하나도 없이 해결했다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묘한 얘기를 했어요. 네. 약간 우리 미국 영웅들의 생명이 희생될 수도 있다라고 미리 언급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어느 정도의 그 보복 대응에 그 이란의 보복 대응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안하고 추진하고 있다라는 암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도 이 공습 이란의 반격 때문에 이미 피해를 좀 봤습니다. 예, 맞아요. 네, 40대 여성이 사망하고 27명이 다쳤다는 현지 보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감수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면전을 피하기 위한 강한 공격이 추가적으로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 시점에서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포스팅한 거는 이란이 오늘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공격을 감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격을 계속 감행한다면 우리는 전례 없는 위력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거든요. 그리고 반대팔은 이란 정예군의 그 이슬람 혁명 수비대도 이란과 이런 이슬람 공화국의 군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공격이 점령된 영토들을 향해서 우리는 대응하겠다. 그게 결국에는 이스라엘 그리고 미군 기지가 있는 중동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지금 여기저기 미군 기지들이 중동에서 뭐 도하나 마나마나 두바이에서 폭발음이 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시점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점점 더 폭파적인 그런 확산의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아이고, 이란이 일단은 늘 이런 일이 터지면 호르무즈 해협부터 막고 막 이러는데 이미 그렇죠. 어젯밤에 그걸 했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국제유가 흔들리고 우리 경제에도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이 사실 중동 리스크예요, 이거는. 그래서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중동만 리스크는 정말 유가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 경제까지도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예. 빨리 정리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예. 국내 경제가 사실 증시도 오르고 참 좋은 그러니까요. 상황에서 또 다른 좀 변수를 만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도 우리 뭐 안보 회의도 열고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거라고 믿고요. 또 이란 내나 또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자국의 국민들 안전도 좀 잘 체크를 해주셨으면 그런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얘기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파타타타 증권 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